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금입니다. 오늘은 귀신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귀신 기자, 귀신 신자 그래요. 그래서 귀신 그런데요. 구사전 의미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넋, 정신, 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사람에게 화복을 준다는 존재. 화복은 안 좋은 일과 좋은 일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김새나 주체가 몹시 사나운 사람. 그리고 또 남보다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또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자, 그렇게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인터넷상에서 귀신을 쫓는 음식, 귀신을 쫓는 게 뭔가를 좀 찾아봤더니요. 첫 번째로는 소금, 그 다음에 팥, 우리 그 동짓날 팥죽 해 먹죠. 그런 것도 귀신을 쫓는다네요. 그 다음에 홍고추, 빨간 고추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쑥, 된장죽, 뭐 이런 것들이 그 음식으로는 귀신을 쫓는 음식이다. 그런 거고요. 또 나무가 기타 보면은 나무, 엄나무 그 가시가 막 날카롭게 나온 그 나무 있죠. 그거를 엄나무라고 하는데 그 엄나무도 귀신을 쫓는다. 금속은 또 은이 귀신을 쫓는다네요. 자, 그래요. 우리 또 한자뿌리 채널이니까요. 또 뿌리째 뽑아서 귀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귀신 기자가 있는데요. 귀신 기자는 3급에 있습니다. 귀신 기자를 이제 그 한자상 풀이를 해보면요. 맨 위에가 점주예요. 점주. 그 다음에 밭전자입니다. 밭전. 그 다음에 이거는 사람인자죠. 사람인.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돼 있는 거요. 이거는 마늘모입니다. 마늘모,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게 우리가 좀 귀신은 사실 없죠. 귀신은 실제로 여러분 귀신을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귀신은 우리가 그냥 인간이 사람이 생각해서 상상해서 이렇게 모습을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없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귀신에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 공통점을 좀 우리 찾아볼까요? 여기 전부 다 귀신들이, 다양한 귀신들인데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 형태를 갖고 있죠. 그렇잖아요. 사람과 똑같잖아요. 사람. 얼굴이 무섭게 생기고 막 길게 했지만, 형태를 보면은 전부가 사람 형태예요. 그래서 사람 인자가 들어갔죠. 사람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머리가 길죠. 이렇게 지금 길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길어요. 전부 길고, 길면서 뭔 형태냐. 이렇게 세모 형태입니다. 그래요. 세모 형태입니다. 이것도 세모 형태죠. 전부 이게 보면은 세모 형태예요. 이렇게. 세모 형태입니다. 이게, 머리가. 그래서 마늘모자가 들어갔고요. 또 하나는 밭전자가 들어갔다고 그랬죠. 밭전자는 왜 여기 지금 밭인데요. 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밭이 모양이 다양해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요. 또 뭐 이렇게도 생기고 또 뭐 이렇게 세 모형으로 되고 또 네 모형으로도 됐고요. 또 뭐 타원형으로도 되고 막 여러 가지 밭 모양이 다양해요. 모양이. 그래서 여기서는 밭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다양한 모양. 다양한 모양. 이렇게 씁니다. 다양한 모양. 거기에 밭을 의미하기도 하고, 다양한 모양을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지가 않잖아요. 귀신의 얼굴이 보면은 귀신 얼굴이 전부 달라요. 그래서 얼굴이 다양하게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밭전자를 쓰는 이유는 다양한 귀신의 얼굴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밭전자를 쓴 거고요. 점주는 왜 썼냐? 점주는요. 점주는 점 모양, 그 다음에 계속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계속. 그 다음에 한자 구분이요. 그 다음에 강조, 이렇게 다양하게 써요. 여기서는 한자 구분입니다. 한자 구분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밭전자는 다양한 귀신의 얼굴 모양이지만, 이 다양한 얼굴 모양에 또 이 밭전자를 쓰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다양한 얼굴 모양인데 그게 탈인데, 일반적인 탈이 있죠.
그 일반적인 탈은 무섭지가 않아요. 예, 무섭지가 않은데 이 귀신은 얼굴들이 다양하지만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모양의 얼굴이지만 무섭고 안 무섭고 그 차이가 있어서 구분하기 위해서 무서운 얼굴을 한 귀신이, 다양한 얼굴에 무서운 얼굴을 한 귀신이기 때문에 점을 쳐준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좀 더 볼까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 한자풀이 채널이니까요.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분해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이게 여기서는 이 밭전자에다가 점을 쳐주고 여기는 점을 안 쳐줬죠. 그렇죠? 점을 안 쳐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이건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 한자가 사람인자입니다. 사람인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밭전자죠. 밭전. 근데 다양한 모양, 다양한 모양 이렇게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탈이에요. 그렇죠. 이게 탈인데 이게 귀신처럼 무섭지는 않잖아요. 공포스럽거나 무섭지는 않죠. 이게 탈의 모양이 근데 다양하죠. 똑같지는 않죠.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밭전자는 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밭두렁 모양이기 때문에 다양한 모양을 탈이 다양한 모양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밭전자를 여러 개를 쓰고 탈이 다양한 모양, 예, 이런 거를 사람이 쓰고 연극이나 영화를 하는 거를 그런 거를 뭐라고 그래요? 꼭두각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꼭두각시 레자예요. 여기 1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점을 안 쳐줬죠. 왜 그러냐면 다양한 일반 형태의 모양이고 여기 귀신은 다양한 얼굴이지만 무섭다. 여기는 무섭지는 않다. 이게 무섭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에 점을 쳐줬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자 구분에 점을 쳐준 것이다. 그런 거고요. 자, 이제 밭전자는 이게 밭이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밭두렁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밭전자의 밭두렁 밭두렁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 거고요. 한자는 우리가 뭐 이렇게 생기고 또 세모 모양, 원형, 타원형, 네모, 이 공통적으로 다 뭐냐면 네모형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밭두렁이 막 타원형이 같이 생기고 세모로 생기고 막 삐뚤어지게 생기고 막 둥글게도 생기고 뭐 이상한 형태로 되어 있지만 네모로 딱딱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예, 그래서 밭이 여러 개가 있는 그런 모양의 밭전자다.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한자는 전부 네모로 통일한다. 이런 다양한 모양을 해요.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람인자죠. 사람인, 이거 8급에 있습니다. 이게 사람은 앞발과 뒷발, 그 옆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걸어가는 옆모습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다 많은 한자를 넣어서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늘모자가 있죠. 이게 마늘모자예요. 마늘모자인데, 마늘은 육종 마늘 그 모양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마늘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 세모 모양 같이 생긴, 마늘 모양 같이 생긴 것들을 전부 이 자를 썼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래요. 좀 더 볼까요? 자, 그러면 귀신 기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서는 사람인자죠. 사람인이고요. 요거는 귀신 귀자예요. 귀신 귀. 그러니까 귀신처럼 생긴 걸 쓰고 사람이 뭐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자가. 그래서 이게 귀신의 탈을 썼죠. 귀신의 탈이죠, 이게. 귀신의 탈을 쓰고 연극을 하거나 영화를 하는 경우를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꼭두각시래도 꼭두각시 괴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2급에 있어요. 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나무목자예요. 나무목. 그 다음에 이거는 귀신 귀자입니다. 귀신 귀. 이 나무가 귀신처럼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나무에 귀신처럼 생겼다는 얘기는 나무가 전체적으로 귀신처럼 생겼다는 게 아니라 나무의 어떤 일부가 귀신처럼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귀신의
그 머리카락이 이렇게 길게 막 흐트러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 이런 모양 형태죠. 그래서 이게 나무는 일반적으로 큰 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지가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죠. 나무가. 근데 이거는 가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막 쭉쭉쭉 가지가 그 다음에 장가지도 엄청 많아요. 장가지가. 이게 바로 뭐냐면 귀신의 머리가 흐트러진 귀신의 머리 모양처럼 이렇게 장가지가 많이 이렇게 가지가 되게 굵은 줄기가 딱 이렇게 써가지고 가지가 이렇게 딱딱 이렇게 똑같이 나거나 동일하게 나거나 엇갈리게 나거나 뭐 이런 일반적인 나무가 그러는데 이거는 귀신의 머리처럼 그냥 가지가 처음부터 몇 가지로 막 쭉쭉쭉쭉 갈라져 가지고 또 그 장가지가 쭉 갈라지고 이런 모양이 귀신 모양처럼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회나무 괴자예요. 그래서 해나무 괴자입니다. 이게 2급에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귀신의 머리 모양이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자는 뭐냐면은 당류자예요. 당류자는요. 왜 이자가 당류자냐면 그 옛날에 시골에 그 어미닭과 병아리가 있어요. 그 어미닭과 병아리는 약한 동물이죠. 아주 힘이 약하잖아요. 빨리빨리 뛰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고 뭐 그런데 그 약할 때 외부의 그 짐승들을 그 시라손이라든지 살쾡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쪽제비 뭐 이런 것들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못 잡아먹게 닭가리를 가둬놓는 암탉과 병아리를 닭가리에 가다 놓고 또 위에다 눌러놓는 그런 형태의 모양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또 어떤 모양이냐면은 독에다가 술재료를 넣고 아니면 또는 뭐 발효재료를 넣고 뚜껑을 덮는 모양하고 똑같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발효식품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술주자에도 이자가 들어가죠. 술은 발효식품이잖아요. 그 다음에 간장, 된장, 장 종류에도 이런 자가 들어갑니다. 네, 발효식품이기 때문에요. 독에다 넣고 발효를 하는 거니까 그 모습이니까요. 그 다음에 식혜도 발효식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발효식품 중에서도 술을 의미하는 거예요. 술을 의미하고요. 요거는 귀신이에요. 귀. 그래서 술을 먹으면 귀신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귀신의 의미가 생김새나 주체가 몹시 사나운 사람,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술 먹으면 사나운 사람이 돼요. 귀신처럼 사나운 사람, 비싸는 사람. 그래서 막 이 사람이 입이 삐뚤어졌어요, 지금. 입이 삐뚤어지게 술 먹고, 그냥 눈도 돌아가고, 몸도 흔들거리고, 한 얘기 또 하고, 욕도 하고, 뭐 때리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이 좋아요? 아니면은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안 좋아. 그 안 좋은 모습을 뭐라고 그래요? 추하다고 하죠. 그래서 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추할 추자예요. 이 쌍구에 있습니다. 이게 술은 적당히 조금만 먹어야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그러니 귀신처럼 되지 말자고요, 우리. 추하니까. 네, 그래요. 자, 좀 더 볼까요? 자, 그러면 귀신기자 들어간 하자를 좀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는 초두변입니다. 초두는 풀과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귀신기자예요. 귀신귀. 근데 풀이 귀신처럼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한자가.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이게 넝쿨인데 이게 넝쿨이 막 이게 잔가지가 막 이렇게 뻗어요. 이게 뻗어가지고 쭉쭉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귀신의 머리처럼 막 흐트러지면서 길게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꼭두선이 수예요. 예, 꼭두선이 수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귀신기자로 쓰는 얘기는 귀신의 머리처럼 쭉 늘어지게 막 이게 줄기가 막 뻗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
귀신의 머리처럼 쭉 길게 있는 그런 형태의 풀과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게 바로 꼭두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기자는 귀신의 머리처럼 이렇게 생긴 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흑토죠. 흑토. 그 다음에 이거는 귀신기자예요. 귀신귀. 흑인데 귀신처럼 괴상하게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흑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 그 산이나 어디 절벽 같은 데 보면은, 확, 이게 괴상하게 막, 이게 관광지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흙으로 돼가지고 모양이 자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모습이 괴상하게 생겼잖아요. 귀신처럼. 이렇게 막 요상하게 생겼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흙으로 된 거예요, 이거. 예. 흙으로 된 자연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상한 귀신처럼 이상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게 흙덩어리 괴짜입니다. 3급에 있어요. 흙덩어리가 이렇게 이상하게 귀신처럼 무섭게 이렇게 다양한 형태, 괴상하게 생긴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거고요. 예, 이거는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심. 예, 그 다음에 이거는 귀신귀자죠. 귀신귀.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얼굴이 몹시 사납게 생김새나 몹시 사나운 사람도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면 이게 지금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막 울퉁불퉁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이런 병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사람 입장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얼굴이 이렇게 생겼는데 밖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죠. 왜 안 가고 싶겠습니까? 창피하고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자는 부끄러울 괴짜입니다. 여기는 3급에 있어요. 그 마음이 귀신처럼 생겨서 마음이 부끄럽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요. 좀 더 볼까요? 자, 그 다음에 귀신기자가 있습니다. 귀신기자는 6급에 있어요. 예, 귀신기자는요, 예, 한자성 해석에 풀이를 해보면은, 요거는 보일시예요. 보일시는, 예, 신, 제사, 뭐 이런 거를 예, 많이 씁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요, 별신, 또는 거듭신자도 됩니다. 거듭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별신, 펴다 그런 뜻이다. 쫙 펴다 그런 뜻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일시는 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그 제사상 이게 보면은 제사를 지내놓으면 이렇게 넓은 상을 쫙 폈죠. 그렇죠? 예, 쫙 펴가지고 여기에 여러 가지 그 음식을 차려놓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신주죠. 이거 신주라고 하죠. 이 신주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 신주인데 신주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 저 지붕처럼 생겼죠. 지붕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위에는 요거 그 다음에 이렇게 넓게 있고 여기는 좁게 있고 넓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신주에다가 지방을 써놓는 곳이 있죠. 공간이 있죠. 그 다음에 양쪽에 문이 있어요. 이게 문을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신주 기둥 맨 위에 부분, 그 다음에 넓게 밑에 부분, 그 다음에 지방을 넣는 곳, 그 다음에 양쪽에 문, 그런 모양 형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주 모양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신주 모양도 항상 우리 그 제사상에다 놓고 여기다가 이제 신주를 보이게 해놓죠. 딱 보이게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지방을 써서 넣잖아요. 그래서 보일시예요. 예. 그래서 이게 신주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제사를 의미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예, 신주 모양인데, 예, 이거를, 예, 신 제사를 의미할 때, 예, 쓸 때 쓴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별신과 거듭신은 좀 이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상을 쫙 펴가지고 제사 음식을 차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신주를 보이게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지방을 써서 이렇게 딱 차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누구에게 이런 제사를 지내는 건가요? 조상신에게, 조상신. 그렇죠. 조상신에게 이제 드는 거, 조상신에게 잘 해주십시오.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조상신. 예, 그래요. 그래서 이거에 이제 조상신은 지금 조상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혼, 넋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 넋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말하는 조상신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자 풀이 채널이니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보일시라고 그랬는데, 보일시, 이거는 신, 제사, 이렇게 두 가지 뜻을 한다고 했어요. 여기는 이제 보일시는 5급에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 위에가 지붕 모양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짧게 위에가 있고 밑에가 넓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지방을 넣는 곳이고, 그 다음에 양쪽에 문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신주 모양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사장에다 딱 보이게 놓기 때문에 보일시.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신이자가 들어가는 한자는 처음 보면 신제사에 해당되는 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게 신주 모양이다. 그런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아까 말하는 게 별신, 그 다음에 거듭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듭신. 예, 예. 그런데 이건 4급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뭐냐면 밭전자가 이게 들어갔죠. 밭전자에 이제 이렇게 뚫을권자를 쓴 건데, 이걸 보면은요, 밭이 지금 이렇게 있죠. 밭이 있어요. 밭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밭이 있는데, 밭이 또 밑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위에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밭이 쭉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밭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이게 밭이 쭉 있고, 밭이 쭉 있으니까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하니까 거듭이 있던 것이죠. 거듭이라는 것은 했던 일을 다시 또 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게, 밭이 여기 하나가 있는데, 또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거듭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 신자가 되는 거고요. 밭이 또 넓게 있죠. 밭이 넓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가보면 밭이 짧게 있어요. 밭이 넓게 있죠. 그래서 밭이 넓게 펼쳐지는 것처럼 넓게 있는 거예요. 밭이 넓죠. 넓어요. 여러분 실제로 시골에 가면은 밭이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그게 쭉 폈다, 넓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폈다 그래서 별신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 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사상에다가 넓게 상을 펴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그 다음에 신주 딱 보이게 거기다 지방을 써서 넣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다. 그런 조상신에게 지내는 모습. 조상신은 죽은 사람의 혼이기 때문에 귀신이라 하는 것이죠.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 넋을 말하는 거니까요. 예, 그래요. 자, 그래요. 그러면은 좀 더 볼까요? 그는 별신, 거듭신이 들어가는 한자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게 사람인자예요. 사람인. 그 다음에 요거는 별신, 거듭신이라고 그랬죠. 거듭신. 예,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이 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쫙 서가지고 이렇게 양손을 쫙 벌려가지고 이렇게 가슴을 한짝 열고 쫙 이렇게 펴는 거 있죠. 이럴 때. 그런 거예요. 사람이 쫙 이렇게 펴가지고 쫙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별신자예요. 별신, 여기 3급에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양손으로 쫙 이렇게 펴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거 또, 요것도 이게 별신자죠. 이것도 별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별신, 이거는 밭이 넓게 밭이 이게 펼쳐진 것처럼 밭이 넓게 있는 모습이죠. 예, 그래서 별신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 흑토예요. 또 그다음에 이거는 별신, 거듭신, 그렇죠. 여기서 펴다 그런 뜻입니다. 흙이 넓게 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흙이 이렇게 넓게 그냥 쫙 진짜 어마어마한 지구상의 땅이 넓게 펼쳐 있죠. 예, 그런 거. 그래서 이게 뭐냐면 땅곤자입니다. 땅곤. 예, 이건 삼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이렇게 땅이 실제로 우리가 넓은 땅 보면 이렇게 전부가 우리가 살아있는 땅은 전부가 땅이 이렇게 넓게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땅이 넓게 쫙 펴듯이 있다. 그런 뜻이고. 여기서는 입구자입니다. 입구. 그 다음에 이거는 별신. 또 거듭신 그러죠. 거듭신. 여기서는 별신, 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이 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입을 펴다 그런 건데, 지금 이 사람이 입을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쭉 폈어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봤을 때 입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럴 때는 어떨 때 그렇습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럴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도 지금 요 정도인데 그러니까 입이 좀 벌어졌죠. 이렇게 옆으로 펴졌잖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뭐를 무거운 걸 들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을 쓰고, 또 어디가 아플 때 확 다쳐가지고 막 손이 부러졌거나 뭐 어디가 상처가 나가지고 그냥 막 피가 나올 때 이러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나는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쫙 이게 옆으로 넓게 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뭘 무게를 들 때 힘을 쓸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도 벌어지고, 또 아플 때도 아플 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 소리를 내면서 그 입을 이렇게 넓게 펴는 그럴 때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 끙끙거린다 그러죠. 끙끙거릴 신자. 예, 끙끙거릴 신자입니다. 예, 그래요. 요거는 실사입니다. 실사. 그 다음에 요거는 별신, 거듭신. 예, 그런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넓게 펴다, 여기도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실사자는 우리가 가늘고 길죠. 실이 기능이 모든 역할을 다 써요. 실사자는. 가늘고 길고 끊어지고 문구고, 또 실로 그 천을 짜가지고 옷을 만들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기능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실로 천을 짜서 넓은 거에 뭘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사람에게 가장 넓은 게 어디입니까? 사람에게 가장 넓은 건 가슴이에요, 가슴. 그렇죠, 가슴. 가슴이 가장 넓어요. 넓게 펴다 그런 뜻이 표신자니까 가슴이 넓어요. 그래서 가슴에 천으로 해가지고 뭘 만들었던 걸 가슴에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실로 천을 짜가지고 우리 보면은 관대 있죠, 관대. 관대를 가슴에 이렇게 차잖아요. 그렇죠? 그 관대가 속에는 이렇게 딱딱한 걸 넣고 겉에는 이렇게 천으로 짜서 이렇게 씌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관대. 역사 드라마, 사극 드라마 보면 대감들이 이렇게 관대를 차고, 그냥 왕도 이렇게 차고. 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그거를 그 속에다가는 딱딱한 걸 넣고 천으로 해서 이렇게 씌운 거니까 실사자가 들어간 거고요. 넓은 가슴에다가 차는 거기 때문에 표신자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게 뭐냐면, 큰 띠, 신자예요. 2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띠가 크죠. 넓은 가슴에다 차는 거기 때문에 커야 되잖아요, 띠가. 그렇죠? 그래서 큰 띠신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한자
그림과 함께 강의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